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준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완전 무알콜 올리덴탈 체크 가글. 보통 이제 가글 제품들 하면 이제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경우가 좀 많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나쁜 점들이 좀 있죠. 근데 이 제품은 무알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글 하시면서도 입이 좀 따갑거나 이런 건 분명히 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입안 질병 예방 효과가 있고요. 네. 요게 이제 눈에 띄네요.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오호. 네. 이게 그 이가 하얗면은 네. 아주 여성분들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네, 꼭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기 때에 따라서는 가글을 한 다음에 네. 이가 다 그 임플란트가 된. 네? 아니 준비 뭐야? 준비가 안 됐는데 왜 해? 미안해. 다시가 자, 시간을 갑시다. 드릴 테니까 네, 다시 갑니다. 예. 자, 큐. 가글을 할 때 말이죠. 네. 통상 입안에 이제 고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네. 입안에 고이는 네. 그것 때문에 곧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턱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입안 안에 네. 액세서리를 다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의 고통이 없습니다.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뭔 말이, 본인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를. 그냥 사 임마! 네, 어디서 사면 됩니까? 예, 국민마켓에서 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국민마켓에서 온라인 최저가로 만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분 혹시 김프로라고 최욱 씨는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하시는 분이죠? 뭐 스포츠 선수 하니까요. 네. 제가 명절 끝날에 네.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섭외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 가장 무명의 출연자를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이분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거라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네. 요즘 팟캐스트에서 김프로 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야, 이 무식한 놈들 김프로를 모르나 네.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의 이완배 기자의 지분이 제일 높고요. 네. 두 번째가 김프로, 세 그렇죠. 번째가 김엄마입니다. 아닙니까? 뭐 여기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요. 별일도 아닌데. 네. 여기 한번 물어보죠. 네. 김프로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들을 했더니 소리를 질러. 네. 이 정도로 네. 이쪽 시장에서는 네. 굉장히 뜨거운 분입니다. 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김프로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우리 김프로는 뭐 아시다시피 SBS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했고요, 기자로. 네. 지금도 뒤져보면은 리포트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예. 배구 선수가 나와요. 배구 선수가. 배구 선수. 김요한 씨. 그렇구나. 엄청 예, 잘생긴 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김프로는 말이죠.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뭐 무슨 방송에서 맥주 방송하나 봐요. 왜 갖다 놨어요? 이거 뭐 시키지도 않은 짓을 이렇게. 아니, 뭐,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 예.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이제 뭐, 팟캐스트를 제가 이제, 한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듣보잡이잖아요. 뭐, 네. 뉴스에는 10년 동안 나왔는데, 저희 부모님 말고는 뭐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채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네. 나와서 이제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뭐 이제 굵직하신 이런 분들.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사시네. 나도 굵직해. 매우 굵직해.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런 분들 사이에서 제가 팟캐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로 할 수 있는 건 아마 다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술을 한번 소개해보면 이게 뭔가 이 PPL과 광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했다가 이제 뭐 거의 접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광고 하나도 안 붙었고. 아예 안 붙었죠. 예. 우리 김프로의 강점은 뭐냐면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 검찰 수사의 방향, 이걸 맥을 짚어내는데,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 대단합니다. 예. 지난번에 누구 동원했어? 누구 동원했어요? 저 당황스럽네요. 네. 아니 주진우 기자 나왔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유명한 인사들 나와도 뭐 그냥 시시하고 그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팬이 많죠?
제가 이따가 이제 5만 원씩 받아가시기로 한 것 같아요. 봉투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우리 김프로는 이 수사의 맥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분이고, 네. 그 검찰 출입 기자를 그만둔 지가 뭐 한 2,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판을 제대로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욕망을 정확하게 짚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물어보면 다 나와요. 답이. 예. 자, 이명박 구속됩니까? 전편에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네. 뭐 이렇게 빙빙 돌리고 가셨는데 네. 뭐 제가 단언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구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속된다라고 가정하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과정을 좀 예언해 주시면 어떨까요? 야, 이게 참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그 이재용 그 부회장 5년 선고 나왔을 때 네. 아니 제가 이제 김용민 브리핑 나가서 얘기를 했다가 그게 어떻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돗자리를 깔아라. 네. 그래서 제가 하차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맞췄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저기 우병우 구속, 그리고 우병우에 앞서서 홍만표 구속 짚었어요. 저희가 그러게죠. 그때는 워낙 그 권력이 살벌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우향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돌려서 얘기했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좀 기억이 나는 게 네. 지금 그 박근혜 게이트에 어떻게 보면은 시초가 됐던 게 그 네이처 리퍼블릭 그렇죠. 네. 네. 그 아저씨부터 경로.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 기자님이 네. 그 실마리를 풀어주는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해안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부담스럽습니다. 네. 좀 그림을 좀 한번 그려주시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국정원 관련해가지고 혐의들이 이제 직권남용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국정원법 위반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블랙리스트. 네, 그걸로 의유를 해가지고 뭔가 수사를 하기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이 그렇게 기소가 많이 되는 죄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죄가 나와서 뭐 처벌을 받거나 이렇게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러니까 돈이 오가지 않은 이상은 뭐 실형을 살기도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죄목이라 이번 박근혜 게이트 때 유독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보다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3심까지 가서 유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뭐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뭐 불러서 이렇게 하는 뿐만이 아니라 검찰에서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끝까지 형 확정받을 때까지 재판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기소를 했다가 뭐 뒤에 우물쭈물 무죄가 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크게 후폭풍이 일 수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 혐의를 찾으려고 검찰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MB를 겨냥할 때 그 BBK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혹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 그냥 뭐 이거는 제가 뭐 내부적으로 뭐 확인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죠. 쫄보네. 얘가 지상파 때를 아직 안 받지 못했다니까. 맨날 밟히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근데 BBK 사건도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검찰이 이제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뭐 윤석열 지검장이나 뭐 문무일 총장이나 열심히 수사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비난을 조금 덜 받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일단 BBK 사건이 무혐의다. 뭐 거의 이제 민사적인 사건에 가깝다. 뭐 돈을 누가 다 가져갔느냐 뭐 이제 이런 거에 가깝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번 내렸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결과가 뒤집히게 된다는 거는 곧 자기 조직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들에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있군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특수수사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뭐 꼭 보훈을 받아서라기보다 그때 수사를 했던 특수통들이 아직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걸 결과를 다 뒤집어가지고 뭐 조직 전체를 흔들면서 뭔가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제가 검찰이라면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BBK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말고 정말 딱 떨어지는 뭐 돈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거는 조금 양형 기준도 높고 뭐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지금은 어쨌든 뭐 그래서 국방부나 검찰이나 적폐청산 TF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자료를 열심히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증들에서 나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그러니까 검찰은 안 다치는 방향으로. 그렇죠. 네. 네. 기왕이면. 기왕이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텐데 그렇게 찾아내서 뭔가가 걸리면 가장 해피한 방법이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안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 MB 아무 잘못 없어요. 그리고 갈 수는 없을 테니 그러면 정무적으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후순위가 BBK가 나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직권남용이 나을 것이냐. 근데 저는 만약에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한다 그러면 직권남용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끝내 BBK는 어렵겠네요. 자기 부정이니까. 쉽지는 않죠. 근데 지금 뭐 주진우 기자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전혀 다른 쪽의 이제 방향들에서 자료들이나 뭐 이런 새로운 증거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현 단계에서 검찰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BBK에서 다른 결론을 끌어내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 김프로 말은 이제 성동격서 전법이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진 뭐 국정원법 위반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비리건 이런 거를 탁 잡아내가지고 MB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걸로 갈 것이다. 라는 확신 어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팟캐스트에서 여러 번 얘기했더니 이제 뭐 주워 들은 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맞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보통 특수수사를 할 때 이렇게 막 시끌시끌하고 뭔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걸 준비하죠. 그래서 훅 들어가서 폐부를 찔러가지고 다른 걸로 올가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특수수사를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이 뭐 총장도 하고 있고 지검장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제자리에 포진해 있고 수사 의지도 있고 또 수사를 해야만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적인 지지도 얻고 있고 뭐 이 상황에서는 못할 건 없다고 우리 봅니다. 김프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마어마한 그 파이프라인 정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었으면 나 본인이 기자를 했겠지. 혼자서 상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근거 있는 이야기들. 근데 별거 아닌데 자꾸 옆에서 펌프질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나가고 있잖아요. 김용민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얘 이렇게 싼값에 쓸 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주기라도 해야지 펑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프로는 정말 대단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게 웃고 있네 진짜야. 맞춰 진짜. 그럼 뭐 하나 얘기를 해줘야지. 돈 관련 무엇인가 터질 것이다. 그게 뭐 어떤 쪽인지를 알려줘야지. 저희 생계를 걸었거든 지금 팟캐스트에 살아야지. 그거는 제가 김프로 쇼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먹고 살아야죠. 그 고등학교 선배 중에 또 유명한 분 있죠? 제가 또 열심히 고등학교에서 이제 뺑뺑이였는데 해필 또 이렇게 된 데가 후기 고등학교였다가 막 이제 전기로 바뀐. 그래서 선생님들과 제 학생들의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선생님들이 30대인데 고등학생이 20대 후반이고 막 이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생들을 통솔하려면 곡괭이 자루와 이제 징박힌 장갑 뭐 이런 걸로 이제 걸레 마대가 아니라 곡괭이. 그렇죠. 곡괭이로. 그래서 전 선생님들이 다 곡괭이를 하나씩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로 체벌을 하면서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선배가 주진우. 주진우. 그 사람이 삐뚤어진 게 괜히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체벌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이제 좀 되네. SBS 기자셨잖아요. 네네네. 우리 안현모 씨랑은 친했습니까? 결혼하셨던데. 했죠. 그러니까 그 회사 다니실 땐 친하셨어요? 친하지는 않고, 왜냐면 이제 현모 씨가 저보다는 후배 기수여가지고 뭐 이렇게 교류가 있기가 좀 저는 이제 주로
서초동에 나와 있어서 네. 뭐 현모 씨는 이제 주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사실 가깝지는 않은데 네. 결혼식 혹시 가셨습니까? 가깝지 않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가깝지 않아가지고 뭐. 프로 불참러군요. 그리고 이미 유명한 상태에서 이제 기자가 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기자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아주 친하게는 못했었군요. 이미 좀 유명하신 분이셨으니까 이렇게 좀 유명하신 상태에서 기자가 됐기 때문에 막대하긴 좀 힘들었고. 저 같은 듣보잡한테는 이제 기회가 잘 안 오죠. 자꾸 듣보잡하시면 변희재 씨도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누가요?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 그래요? 예, 본인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래도 그 사람은 이름 얘기하면 알잖아요. 그러네. 검색하면 나오고. 네. 여튼 뭐 안현모 씨와 개인적인 뭐 어떤 연관은 없다. 뭐 그렇죠.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욱 씨가 좀 많이 궁금해요. 아시죠 그 스토리는? 뭐 대충 건너서 들었습니다. 정일 씨, 네? 닥쳐. 네. 근데 왜 김프로예요 도대체? 이게 제가 기자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제가 험한 부서에서 험한 기사를 주로 쓰다 보니까 인터넷을 검색하면 배구 선수 김요한이 한참 나오고 그 밑에 이제 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다 뭐 있잖아요. 험한 기사들이에요. 네네네네. 누가 뭐 감옥 가고 뭐 누가 어디 가고 뭐 이런 기사들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 10년 하고 기자가 내가 하기에는 좀 버겁다. 왜냐면 좀 이렇게 주진우처럼 훌륭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날라리여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쓰고 있기에는 감투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려고 보니까 김요한으로 검색이 되면 다 기사들만 계속 뜨니까 좀 다른 이름으로 좀 살면 어떨까. 근데 뭐 마땅히 제가 뭐 그렇다고 예명을 짓기도 뭐한데 서초동에 있으면서 주로 불렸던 예명입니다. 이제 뭐 프로라고 보통 부르니까 프로서큐터가 이제 그 검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보통 뭐 김프로, 정프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기자들도 같이 그렇게 불러요, 통상. 그래서 김프로로 한 5년 불렀던 게 있어서 그걸 무심코 그냥 썼는데 입에 잘 붙는다고 많이들 써주셔가지고 검사 사칭 같은 거네 한마디로. 그런 건 뭐 비슷한 거죠. 우리 저 김프로님이 이제 방송국에 계셨으니까 좀 잘 아실 텐데. 누구 안현모? 잘한다. 얼굴 빨개지시네. 네. 아이씨. 지금 그 KBS가 파업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약간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 분들은 복귀를 하고 있나 봐요. 일노조, 이노조 좀 다르니까.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파업이라는 것이 돈을 못 번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냐? 이제 파리까지 먹으려고 그걸 잡냐? 아이고 참. 아니 앞에서 자꾸 알짱거리게. 움직이는 건 다 먹으려 그래.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부에 이탈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갈등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와해가 되고 결국은 파업의 패배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지 않습니까? KBS는 MBC하고 달리 또 조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 월급 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좀 이제 고립되거나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지지를 해주시고 하는 것밖에 지금 없거든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SBS는 파업을 계시는 동안 하셨던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파업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파업 직전에 이제 타결이 됐어요. 타결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MBC가 파업해서 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사 파업으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상파들 중에서는 저희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업 전날 새벽에, 그러니까 총파업하기로 한 전날 새벽에 극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결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다 파업해가지고 기자 PD들이 손을 놓으면 방송이 안 돌아갈 수 있으니까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MBC가 파업을 했다가 시용 기자들이나 네네네. 다른 대체 인력들을 그냥 쓰면서 사람들 관심 없고 또 이제 그때가 스마트폰이 막 유행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거나 TV를 통해서 접하던 시기 끝자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업이 좀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TV 자체를 잘 안 보니까 TV 파업을 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티가 잘 안 나다 보니까 MBC 파업, KBS 파업이 했다가 엎어지는 거를 보고 방송사들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사측에서는 아이 별거 아니다. 이거는 그냥 버티면 된다. 그리고 얘네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애들 많고 갖다 넣어놔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라는 거를 알아서 전횡을 이제 휘두르니까 그거의 영향이 사실은 구성원들 사이에 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도 이게 별게 없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조직적으로 이 정권 차원에서 힘을 줘가지고 저렇게 몰아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네라는 자괴감과 더불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버티면서 암약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내부적인 목소리를 비롯해서 그런 세월을 이제 10년 동안 살았던 거니까 지금 하는 파업은 그래도 끝에가 조금 다를 거야라는 마지막 발악이기 때문에 지금 파업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승리 패배를 떠나서 이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이 땅에 정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KBS, MBC 파업은 뭐 응당 지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SBS도 그 보도 지침과 관련해 가지고 그 회장님인가요? 네. 이번 자리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세상이 바뀌고 MBC, KBS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영향을 받거든요. 알게 모르게 다른 회사들의 지상파 3사가 경쟁하면서 서로 광고를 이렇게 뭐 경쟁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한쪽이 무너지면 그 위기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가 지난번처럼 그냥 언사이드하게 계속 가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파업을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버텨서 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SBS에서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안 쓸 수 없겠죠. 그만둘 때는 주변에서 엄청 말리셨죠? 말렸죠. 네, 말렸죠. 얘기를 하고 그만두셨어요? 얘기를 하고 그만뒀죠. 뭐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그랬더니 미쳤다고. 제 아내는 사실 아내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를 그만하고 다른 거를 하겠다 하는 거를. 아내분이 좀 사시는군요. 대릴사위. 요런 분위기군요. 왜냐면 제가 법조 출입을 하면 특히나 더 유일하게 기자들이 을에 가까운 포지션이거든요. 검사들이 굳이 기자들을 만날 필요가 없고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받아 쓰는 걸 안 하려면 내부에 정말 이렇게 신뢰를 쌓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상갓집 찾아다니고 뭐 개인적인 연으로 어떻게 가서 이제 막 들이밀어가지고 뭐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개인적인 연을 쌓다가 괜찮은 검사구나, 괜찮은 기자구나라는 게 이렇게 좀 통하면 그때 이제 좀 내부적인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이제 술자리나 뭐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술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번씩은 새벽 뭐 한 1-2시, 2-3시까지 술 먹고 아침에 7, 8시 다시 출근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갤갤대면서 술 깨고 이제 저녁에 다시 술 먹고 뭐 한 달에 한 2-3번은 날 새고 날생 근무가 또 방송 기자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10년 가까이 이제 계속 했으니까 와이프는 이 사람이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드셨구나. 보험을 들었죠.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그거 절대 자기는 너 죽으면 바로 나는 시집 갈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을 했으니 그 순간만큼은 진실하셨네. 이제는 좀 다른 걸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처음에는 반대할 줄 알고 툭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는데 의외로 진지하게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김프로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지만은 대략 그만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그 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특종 보도한 거 아니에요? 김프로가? 그건 제가 특종했다고 보긴 뭐하고요. 그런 건 이제 홀로 보도했다고 하죠. 홀로 보도했다. 딴 데가 안 썼어요. 딴 데가 안 썼어 기사를. 그래서 뭐 그냥 어쩌다 보니 그것도 특종. 제가
기사를 쓰지는 못하고 그거를 자백 영화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자백 영화 보면 제가 드문드문 출연하거든요. 같이 가서 이제 최승원 선배하고 둘이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근데 제가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했던 거는 결국 방송에 못 나갔어요. 그 분위기 자체가 뭘 그렇게 막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와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이거 뭐 이런 비루한 시대에 기자로서 그냥 밥벌이나 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 그 이런 멘트를 이제 해주시면서 네. 김용민 브리핑에 저를 꽂은 거죠. 요런 이제 기자니까. 이런 말은 선초동에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근데 사실 부담스러워.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진짜로 저는 맘대로 살고 싶어서 나왔어요. 진짜로 맘대로 살고 싶어서. 왜냐면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가지고. 검찰 출입을 하셨던 기자니까 네. 검찰의 최고의 적폐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고등학교예요. 네. 작은 고등학교. 그것도 어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들어가기 힘든 고등학교. 2,000명짜리 고등학교. 그러니까 정원이 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짜리 학교에 매우 힘들게 들어간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네. 그 동문들끼리 서로 이렇게 거대한 소사이어티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직급도 높고 돈도 많이 버는데 뭐 그냥 로펌을 하거나 뭐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돈을 막 수백억 대 이렇게 버는 건 아니니까 이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명예거든요. 얼마나 그 고등학교에서 높이 올라갔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가오 있게 그 휘하의 사람들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느냐가 네.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진이 되느냐? 그치. 네. 그렇다 보니까 나름의 수사를 하면서 이제 뭐 칼잡이라고 부르니까 네.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카리스마도 있고 선후배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러려면 그 조직 내부에서 관통하고 있는 나름의 관행, 나름의 문화 이런 거를 크게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정해진 상황에서 그 안에서 최대한의 양심을 부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뭔가 엘리트 의식 뭐 이런 거에 젖어 있을까라고 물론 그쪽을 이제 뭐 두둔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서 이제 뭐 활동을 하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차게 뭐 그런 분들 계신데 가장 큰 적폐는 검찰을 지배하는 문화 그렇죠. 같은 거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서 이런 검사는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지표가 쓰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이런 문화가 좀 돼야 법조인들이 그래 율사의 법조인의 양심 이런 거를 지킬 텐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오는 건 없고 당장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선후배들한테 왕따 당하면 점심 먹으러 같이 못 가요. 아이고.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이렇게 그 총무같이 메신저로 보내가지고 왕따 시키구나.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드라마에 그거 나오던데 그거 나오잖아요. 진짜요? 마음에 안 들면 연락 안 해요. 와. 혼자 밥 먹으러 가야 되고 가면 수근수근하고 뭐 안 껴주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옷 벗어야 되는데 옷 벗고 나면 혼자 나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생각해 보면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도 그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중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판검사가 되는데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늘 1등만 하면서 수재 얘기 듣고 막 이러던 사람이고 그 사법고시 무리 안에서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이렇게 딱 왕따가 돼가지고 배척이 된다는 거는 갈 데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충격이 두세 배겠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뭐 결정하는 선택의 이런 거를 보면 일면 이해가 되는 면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 어느 검찰보다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다 주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 사람들에게 사회가 맡겨준 역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뭐 여론이 계속 이제 좀 뒷받침을 하면서 감시를 하고 좀 지켜봐야죠. 아주 과장하자면은 착한 사람은 거기 안에 있을 수가 없겠네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 혹시
뭐 특종하신 거 뭐 있으세요? 특종을 했던 것보다 네. 기사를 못 쓴 게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기사화하지 못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제가 좀 광을 좀 많이 팔 걸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상황상 보도 못했던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옛날에 몸담았던 조직에 뭔가 저기를 하는 게 되니까. 아니야. 나오면 똥칠해도 돼. 상관없어요. 네. 네. 그냥 많이 알려진 건 이제 그랜저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보도했었고,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이제 좀 불편하게 보도를 해가지고, 그걸로 상 받은 것 중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방송 대상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받았었고. 그럼 위에서 그런 보도할 때, 뭐 네. 보도본부장이 됐든 혹은 뭐 데스크가 됐든, 야, 요한아 이건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그게 꼭 무슨 조직적으로 은폐를 한다기보다, 네. 특히나 지상파 3사에는 문화가 어떤 게 있냐면, 지난 9년 동안 더 굳어졌는데, 네. 반보 늦게 가자는 신보가 있어요. 딴 데서 남들 나오면 굳이, 상관없지만 굳이 이거를 먼저 제일- 써가지고 돌맞을 필요 있냐? 네,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네. 그래서 뭔가 좀 뒤에 딸려가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거를 MBC에서 뭐 시도조차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의 사인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근데 그것이 부인에게 혐의점이 있다. 이거 지상파에서는 쉽게 못 내죠. 네,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표창원 의원은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그러세요? 당신 어느 편이야? 저는 진실의 편입니다. 네. 어, 아니 근데 그 SBS에서 그 저 회장님이 정권의 눈치를 많이 봤다고 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어느 일정 정도 이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국정원 사건을 막 그렇게 혼자 그러니까 네. 제가 국정원 사건이 워낙 길었으니까 네. 뭘 했냐면 최동욱 총장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네. 이제 적당히 해주고 지나가는 약간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권 초기고 뭐 수사가 어쨌든 진행이 됐지만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수사를 하고 지나가려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새로운 증거가 이제 트위터에서 뭐 1,000만 건 이상 이제 막 이제 100만 건 이상 한 자료들이 나왔는데 요거를 만약에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수사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새로 더 들쑤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검찰에서 못하게 막았거든요, 내부적으로. 검찰에서. 그때는 이미 최동욱 총장이 물러나고 국정원 사건 수사하지 말아라. 그래서 최대한 구겨가지고 이제 적당히 해서 이렇게 정리하려는 차원이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썼거든요. 새로 발견이 됐다. 네. 그래서 그게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네. 검찰이 그거를 뭉개려다가 못 뭉개고 법원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사건 수사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원세훈이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 네. 된 거죠.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는 구속은 안 되고 선거법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계속 이제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당시 팀장이 이제 뭐 그만두네 어쩌네 이제 뭐 결국 이제 쫓겨났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한다고 그걸 또 이제 보도를 했더니 발칵 뒤집혀가지고 결국은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적용이 돼서 윤석열 지검장이 팀장으로 있다가 잘렸을 때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그때 이제 검찰이 발표하기를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굉장히 위법하게 국정원 사람들을 체포해 와가지고 자기 맘대로 수사를 해서 위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팀장에서 물러나게 한다라고 전보를 다른 데 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이제 유명한 장면은 뭐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무악 얘기를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잘 찾아보시면 그 전날 윤석열 선생이 보고했었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걸 부담스러워했죠 회사에서도. 그 기사는 나왔고요. 기사는 나왔어요. 기사는 나왔는데 이제 초식을 씁니다 그때. 원래는 이제 탑으로 보도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끝으로 보내셨구나.
전국 방송이 안 되는 타이밍에다가 20분대 이하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뭐 유야무야하게 이제 기사를 쓰는 바람에 저는 너무 화가 났었죠. 왜냐면 여기 또 묻히는구나. 왜냐면 이거는 수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핵폭탄급 기사다 했는데 이걸 또 망가지나? 그러니까 MK는 아예 안 나오고 아예 없었고 SBS만 그것도 이제 중반 뒷부분에 나왔는데 우리 또 윤석열 선생이 가셔가지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뭐 이 말을 해버리시는 바람에 그냥 발칵 뒤집어 결국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목고를 치르게 된 거니까 그런 이제 굉장히 지난하고 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기억하지는 못하는 그런 기사를 이제 오랫동안 썼었는데 그런 게 이제 나름대로 밑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SBS가 좀 살아있네요. 열심히 많이 했었어요. 네. 회장님의 방침하고는 아주 배치되는 기사였을 텐데. 그렇죠. 네.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산 그래도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자유와 휴식을 찾아 떠나는 인생의 쉼표 제주 쉼투어와 함께하세요. 푸른 섬 제주, 여행할 때 준비할 게 많죠? 여행할 때 필요한 항공권, 렌트카, 숙소, 버스, 관광 택시까지 제주 쉼투어가 도와드립니다. 합리적인 여행 계획으로 인생의 쉼표가 될 좋은 추억 만드시길 제주 쉼투어가 응원합니다. 064-725-4500, 064-725-4500으로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내 인생의 쉼표 제주 쉼투어. 담양식 돼지갈비로 히트친 남도 먹거리의 두 번째 메뉴 현미 쌀국수. 역시 또 우리 김엄마가 좋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따뜻한 음식이 이제 기다려지는 그런 환절기입니다. 이럴 때 쌀국수. 그렇습니다. 한 쌀국수.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삼무 제품입니다. 네. 밀가루가 없고요, 방부제가 없고요, 맛도 없고. 야, 이씨! 야, 임마! 첨가물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쌀국수에 밀가루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잘 없잖아! 아니, 있어? 5대로 섞는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100% 현미로. 당뇨 환자들은 아주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하긴 요즘 뭐 건강 때문에 밀가루 안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 현미 쌀국수를 드시면 국수를 먹으면서도 밀가루를 안 먹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거나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SBS 기자들 사이에서 김용민에 대한 평가는 어땠었습니까? 지금 최근 말고. 글쎄요. 저는 항상 그 아침에 라디오 출연을 하러 가면 부스 옆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셔가지고 치고 계시죠. 준비하시는 요 모습을 이제 항상 뵀었거든요. 그래, 8시 뉴스 아침에 올라가면 그 김용민 꼭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바깥에서 복도에서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읽어보고 뭐 이랬던 기억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열심히 사신다. 열심히 살아 진짜.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이럴 줄은 참 몰라. 조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련을. 열심히 밟히면서. 그때는 정규직이었고. 그렇죠. 아주 불쌍한 프리랜서였는데. 프리랜서도 아니고 파리랜서. 파리랜서. 야. 저분은 이제 거기를 들어오시려면 신분증을 밑에서 바꿔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찍고 이렇게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항상 그걸 보면서 고생하세요. 안쓰러워했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오용주가 됐군요. 우리 용민이 형이 참 따뜻한 게 계속 옆에서 이렇게 펌프질 계속 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볼 때 계속 펌프질 해줍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네. 처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할 때까지는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반응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나와서 녹음을 하느니 매일 5분씩 뭐 이렇게 그냥 나와가지고 잠깐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전화로 매일 5분이면 그게 훨씬 싸게 먹히겠다 싶어서 뭐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는데 첫날 녹음을 하는데 30분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와 있어 문자로. 오늘은 국정원 사건. 이게 내가 기자를 그만뒀는데 취재 지시를 매일 받아요. 이거를 그냥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디다가 전화해가지고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그때는 기자니까 뭐 SBS 누굽니다 하고 전화하면 전화가 되지만 지금은 이제 기자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뭐 하는 짓인가. 7시간 행불근의 김프로입니다. 이런 이제 그래서 거의 지금 매일 20-30분을 나가가지고 지금 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은데 김용민 어쩔 수 없죠, 브리핑에 있어서 적폐 청산의 전문 취재진으로 우리 김프로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이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나침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 역행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또 김프로가 짚어주면 이게 여론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제가 나오죠. 제가 손 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전화도 이게 그만두고 한 1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받아줘요. 뭐 동료 기자니 뭐 판사. 그럼요. 근데 한 2년 이렇게 넘어가고 3년 넘어가는데도 나는 가는 거 없는데 자꾸 이렇게 전화만 오잖아요.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짜증나고 이제 피하게 돼. 짜증나요. 이제 피할 시점이 거의 제가 볼 때 지났죠. 지났죠. 지났어요. 그럼 이제 정보도 이제 안 온다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어내게 됩니다. 맞아. 뭐가 있는 척. 자꾸.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가거든요. 분명히 걸린다고. 한 번 걸려. 자, 지어낸 거 비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있어, 과장 정도. 아직은 그런 양심이 살아있어서 지어내기까지는 못하겠고, 한 얘기를 또 하죠. 한 얘기를 또 하고, 얘기를 좀 다르게. 안 한 얘기를 뭐 지어낼 수는 없으니까, 한 얘기를 또 하고, 어제 한 얘기를 돌려서 그저께 한 얘기를 이제 새로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은 그렇지.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와가지고. 내가 방송을 어제 방송을 들은 건지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요즘에 도돌이로 한다고. 참 죄송하긴 한데 힘듭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실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해서 하고 있는 이유도 영화 팟캐스트예요. 그래서 영화 부문에서는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요 몇 달 동안은 이제 부동의 1위로 떨어지지 그래요? 않고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멤버들이 4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다들 영화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을요? 그렇죠. 오. 그래서 영화를 제가 이제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거를 10년 동안 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기사를 썼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기사를 쓰다가 막혀서 못 나가면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별 기사는 아닌데 제가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준 거예요. 서태지가 이혼을 했다고. 서태지가 이혼을 했다고. 이혼했다고. 야,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이혼을 해? 그랬더니 아니야, 서태지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회사에 보고를 했는데 그때 뭐 이제 내부적으로 좀 뭐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기사를 자꾸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대드니까 저를 취재를 보낸 게 서해 앞바다에 쭈꾸미를 잡으러 갔어요. 쭈꾸미가 흉년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룻배를 타고 풍년도 아니고 흉년이라고. 안 잡힌다고. 그래서 빈금을 올라오는 거를 내가 쭈꾸미를 잡으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서태지가 이혼을 했는데 서태지 이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차 안에서 기사를 보니까 다른 매체에서 이제 쓴 거예요. 제가 이제 싸운 지가 한 일주일 됐고.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기사들이 뭐 윤창중 사건도 윤창중 사건을 이제 뭐 와서 믿을만한 이제 소스한테 연락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기사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첫 방미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한참 서슬퍼럴 때고 그냥 들어서는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 그랩건을 가장 먼저 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보도 터지기 전에? 보도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싸웠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 다른 이제 뭐 매체에서 뭐 며칠 뒤에 이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데 이런 거를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못 나가면 이렇게 어디 나와가지고 이제 뭐 후일담으로나 얘기하고 뭐 그랬느냐라고 얘기하는 정도고 이제는 열심히 취재를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걸 좀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에 그러면 영화를 만들자. 대신에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나 이런 거 말고 상업 영화, 극영화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가 영화 팟캐스트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면 영화 봐주세요. 네. 라고 할 수 있는 채널은 되니까 늘 제가 사실은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영화 만들고 싶어서 일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저한테 사실은 최면을 거는 거죠. 뱉어놨으니까 싸질러놨으니 어디 이제 도망 못 가게. 그 청취자들이 이제 영화를 다 보러 올 거라 그렇죠.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건데 자, 이 진실을 최욱 씨가 좀 알려줘요. 제가 이제 그거 믿고 책 냈다가 아직도 네네. 이렇게 의리 없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네. 웃음만 쏙쏙 빼먹습니다. 그래서 그쵸.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 영화 자체가 재미없으면 말짱 꽝이고요. 영화는 영화로 승부해야 되니까 다만 얘기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할 수 있는 채널이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이용하려는 목적보다는 들으시는 분들한테 빼도 박도 못하게 스스로 좋은 영화를 만든다고 얘기를 해놨던 것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 이제.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광석의 경쟁작으로 네. 서해순. 서해순 입장에서 영화를 만드는구나. 그렇지. 뭐 이제 어쨌든 그래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요 정도일 텐데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큰 영화를 만들어서 한번 의미 있게 남은 여생은 영화를 만들다가 죽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한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속상해서 죽을 겁니다. 아니, 뭐 어떻게 죽든 간에 영화를 만들다가 죽으면 됩니다. 언제 만들어요? 언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시나리오 작업을 병행 중이고 네. 막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한 발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프로쇼 많이 와서 들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아이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저 김프로님의 영화 죽기 전에 꼭 보기를 그럼요. 네. 희망하면서. 거기 저 어떻게 나도 나오는 겁니까? 제가 하여튼 오디션을 봐가지고 오디션? 오디션을 봐야지. 회장님 안 될까나? 내가 당신한테 갑질할 수 있는 순간이 그때밖에 없잖아요. 네. 하여튼 뭐 영화 빨리 만드셔서 네. 팬분들께 소개해 주신 날이 올 수 있기를 큰 박수로 여러분 함께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으면 예.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이제 뭐 팟캐스트를 제가 이제 한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듣보잡이잖아요. 뭐 네. 뉴스에는 10년 동안 나왔는데 저희 부모님 말고는 뭐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채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네. 나와서 이제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뭐 이제 국직하신 이런 분들. 그렇지. 또 여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사시네. 나도 굵직해. 매우 굵직해. 그러니까요. 이제 뭐 이런 분들 사이에서 제가 팟캐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로 할 수 있는 건 아마 다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술을 한번 소개해보면 이게 뭔가 이 PPL과 광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했다가 이제 뭐 거의 접었어요. 네. 안 되더라고요. 광고 하나도 안 붙었고. 아예 안 붙었죠. 예. 우리 김프로의 강점은 뭐냐면요. 전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 검찰 수사의 방향, 이걸 맥을 짚어내는데,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 대단합니다. 예. 지난번에 누구 동원했어? 누구 동원했어요? 저 당황스럽네요. 네. 아니 주진우 기자 나왔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유명한 인사들 나와도 뭐 그냥 시시하고 그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팬이 많죠? 저 이따가 이제 5만 원씩 받아가시기로 하는 것 같아요. 봉투에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우리 김프로는 이 수사의 맥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분이고, 네. 그 검찰 출입 기자를 그만둔 지가 뭐 한 2,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판을 제대로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욕망을 정확하게 짚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물어보면 다 나와요. 답이. 예. 자, 이명박 구속됩니까? 전편에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네. 뭐 이렇게 빙빙 돌리고 가셨는데 네. 뭐 제가
단언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구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속된다라고 가정하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과정을 좀 예언해 주시면 어떨까요? 야, 이게 참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그 이재용 그 부회장 5년 선고 나왔을 때, 네. 아니 제가 이제 김용민 브리핑 나가서 얘기를 했다가 그게 어떻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막 돗자리를 깔아라. 네. 그래서 제가 하차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맞췄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저기 우병우 구속, 그리고 우병우에 앞서서 홍만표 구속 짚었어요. 저희가 그러게죠. 그때는 워낙 그 권력이 살벌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우향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돌려서 얘기했던 기억이 저도 나네요. 좀 기억이 나는 게 네. 지금 그 박근혜 게이트에 어떻게 보면은 시초가 됐던 게 그 네이처 리퍼블릭 그렇죠. 네. 네. 그 아저씨부터 경로.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 기자님이 네. 그 실마리를 풀어주는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해안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부담스럽습니다. 네. 좀 그림을 좀 한번 그려주시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국정원 관련해가지고 혐의들이 이제 직권남용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국정원법 위반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블랙리스트. 네, 그걸로 의유를 해가지고 뭔가 수사를 하기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죄명이 그렇게 기소가 많이 되는 죄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죄가 나와서 뭐 처벌을 받거나 이렇게가 사실 쉽지 않은 네, 돈이 오가지 않은 이상은 뭐 실형을 살기도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죄목이라 이번 박근혜 게이트 때 유독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보다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3심까지 가서 유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뭐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뭐 불러서 이렇게 하는 뿐만이 아니라 검찰에서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끝까지 형 확정받을 때까지 재판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기소를 했다가 뭐 뒤에 우물쭈물 무죄가 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크게 후폭풍이 일 수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 혐의를 찾으려고 검찰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MB를 겨냥할 때 그 BBK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혹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 그냥 뭐 이거는 제가 뭐 내부적으로 뭐 확인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죠. 네. 쫄보네. 얘 지상파 때를 아직 받지 못했다니까. 맨날 밟히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근데 BBK 사건도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검찰이 이제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뭐 윤석열 지검장이나 뭐 문무일 총장이나 열심히 수사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비난을 조금 덜 받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일단 BBK 사건이 무혐의다. 뭐 거의 이제 민사적인 사건에 가깝다. 뭐 돈을 누가 다 가져갔느냐 뭐 이제 이런 거에 가깝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번 내렸기 때문에 그 사건의 결과가 뒤집히게 된다는 거는 곧 자기 조직을 잘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들에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있군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특수수사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뭐 꼭 보훈을 받아서라기보다 그때 수사를 했던 특수통들이 아직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걸 결과를 다 뒤집어가지고 뭐 조직 전체를 흔들면서 뭔가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제가 검찰이라면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BBK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말고 정말 딱 떨어지는 뭐 돈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이거는 조금 양형 기준도 높고 뭐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지금은 어쨌든 뭐 그래서 국방부나 검찰이나 적폐청산 TF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료를 열심히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증들에서 나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그러니까 검찰은 안 다치는 방향으로. 그렇죠. 기왕이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텐데 그렇게 찾아내서 뭔가가 걸리면 가장 해피한 방법이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안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아유 뭐 MB 아무 잘못 없어요. 그리고 갈 수는 없을 테니 그러면 정무적으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후순위가 BBK가 나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직권남용이 나을 것이냐. 근데 저는 만약에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한다 그러면 직권남용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끝내 BBK는 어렵겠네요. 자기 부정이니까. 쉽지는 않죠. 근데 지금 뭐 주진우 기자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전혀 다른 쪽의 이제 방향들에서 자료들이나 뭐 이런 새로운 증거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 게 나와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현 단계에서 검찰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BBK에서 다른 결론을 끌어내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우리 김프로만 뭐가요?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 그래요? 예, 본인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래도 그 사람은 이름 얘기하면 알잖아요. 그러네. 검색하면 나오고. 네. 여튼 뭐 안현모 씨와 개인적인 뭐 어떤 연관은 없다. 뭐 그렇죠.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욱 씨가 안타깝게도. 좀 많이 궁금해요. 아시죠 그 스토리는? 뭐 대충 건너서 들었습니다. 정유 씨, 네? 닥쳐. 네. 근데 왜 김프로예요 도대체? 이게 제가 네. 기자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제가 험한 부서에서 험한 기사를 주로 쓰다 보니까 네. 인터넷을 검색하면 배구 선수 김요한이 한참 나오고 네. 그 밑에 이제 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다 뭐 있잖아요. 험한 기사들이에요. 네네네네. 누가 뭐 감옥 가고 뭐 누가 어디 가고 뭐 이런 기사들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 10년 하고 기자가 내가 하기에는 좀 버겁다. 왜냐면 좀 이렇게 주진우처럼 훌륭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는 좀 날라리여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쓰고 있기에는 감투가 너무 무겁다.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려고 보니까 네. 김요한으로 검색이 되면 다 기사들만 계속 뜨니까 네. 좀 다른 이름으로 좀 살면 불리고 어떨까. 싶었고. 근데 뭐 마땅히 제가 뭐 그렇다고 예명을 짓기도 뭐한데 네네네. 서초동에 있으면서 주로 불렸던 예명입니다. 이제 뭐 프로라고 보통 부르니까 네. 프로서큐터가 이제 네네. 그 검사니까 네. 자기들끼리 이제 보통 뭐 김프로, 정프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기자들도 같이 그렇게 불러요, 통상. 네. 그래서 김프로로 한 5년 불렀던 게 있어서 그걸 무심코 그냥 썼는데 입에 잘 붙는다고 많이들 써주셔가지고 네. 검사 사칭 같은 거네 한마디로. 그런 건 뭐 비슷한 거죠. 네. 검사 사칭. 우리 저 김프로님이 이제 방송국에 계셨으니까 좀 잘 아실 텐데. 누구 안현모? 잘한다. 얼굴 빨개지시네. 네. 아이씨. 지금 그 KBS가 파업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약간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 분들은 복귀를 하고 있나 봐요. 일노조 이노조 좀 다르니까.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파업이라는 것이 돈을 못 번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하냐? 이제 파리까지 먹으려고 그걸 잡냐? 아이고 참. 아니 앞에서 자꾸 알짱거리게. 움직이는 건 다 먹으려 그래.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내부에 이탈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갈등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와해가 되고 결국은 파업의 패배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지 않습니까? 네. KBS는 MBC하고 달리 또 조직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 월급 난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좀 이제 고립되거나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지지를 해주시고 하는 것밖에 지금 없거든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은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SBS는 파업을 다른 이제 성동격서 전법이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진 뭐 국정원법 위반 이런 블랙리스트 사건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비리건 이런 거를 탁 잡아내 가지고 MB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걸로 갈 것이다. 라는
확신 어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팟캐스트에서 여러 번 얘기했더니 이제 뭐 주워 들은 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네. 맞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보통 특수수사를 할 때 이렇게 막 시끌시끌하고 뭔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른 걸 준비하죠. 그래서 훅 들어가서 폐부를 찔러가지고 다른 걸로 올가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특수수사를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이 뭐 총장도 하고 있고 지검장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제자리에 포진해 있고 수사 의지도 있고 또 수사를 해야만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적인 지지도 얻고 있고 뭐 이 상황에서는 못할 건 없다고 우리 봅니다. 김프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마어마한 그 파이프라인 정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었으면 내가 기자를 본인이 혼자서 했겠지. 상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근거 있는 이야기들. 근데 별거 아닌데 자꾸 옆에서 펌프질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나가고 있잖아요. 김용민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얘 이렇게 싼 값에 쓸 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주기라도 해야지. 네. 펑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김프로는 정말 대단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게 이거 웃고 있네 진짜야. 맞춰 진짜. 그럼 뭐 하나 얘기를 해줘야지. 돈 관련 무엇인가 터질 것이다. 그게 뭐 어떤 쪽인지를 알려줘야지. 저희 생계를 걸었거든 지금 팟캐스트에 살아야지. 그거는 제가 네. 김프로쇼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먹고 살아야죠. 그 고등학교 선배 중에 또 유명한 분 있죠. 제가 또 열심히 고등학교에서 이제 뺑뺑이였는데 네. 해필 또 이렇게 된 데가 후기 고등학교였다가 막 이제 전기로 바뀐. 예, 그래서 선생님들과 제 학생들의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네. 선생님들이 30대인데 고등학생이 20대 후반이고 막 이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학생들을 통솔하려면 네. 곡괭이 자루와 이제 징박힌 장갑 뭐 이런 걸로 이제 걸레 마대가 아니라 곡괭이. 그렇죠. 곡괭이로. 그래서 전 선생님들이 다 곡괭이를 하나씩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주로 체벌을 하면서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선배가 주진우. 주진우. 그 사람이 삐뚤어진 게 괜히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체벌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이제 좀 되네. SBS 기자셨잖아요. 네네네. 우리 안현모 씨랑은 친했습니까? 결혼하셨던데. 했죠. 그러니까 그 회사 다니실 땐 친하셨어요? 친하지는 않고, 왜냐면 이제 현모 씨가 저보다는 후배 기수여가지고, 뭐 이렇게 교류가 있기가 좀, 저는 이제 주로 서초동에 나와 있어서, 뭐 현모 씨는 이제 주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뭐 이랬기 때문에, 제가 아직 가깝지는 않은데. 네. 결혼식 혹시 가셨습니까? 가깝지 않다니까요. 그래요? 네, 가깝지 않아가지고. 뭐. 프로 불참로군요. 그리고 이미 유명한 상태에서 이제 기자가 되셨기 때문에, 저 같은. 기자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아주 친하게는 못했었군요. 이미 좀 유명하신 분이셨으니까. 이렇게 좀 유명하신 상태에서 기자가 됐기 때문에. 막대하긴 좀 힘들었고. 저 같은 듣보잡한테는 이제 기회가 잘 안 오죠. 자꾸 듣보잡 하시면 변희재 씨도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누가요? 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준이고요. 네, 저는 최욱이고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전 무알콜 올리덴탈 체크 가글. 보통 이제 가글 제품들 하면 이제 알코올이 많이 함유된 경우가 좀 많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나쁜 점들이 좀 있죠. 근데 이 제품은 무알콜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글 하시면서도 입이 좀 따갑거나 이런 건 분명히 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입안 질병 예방 효과가 있고요. 네. 요게 이제 눈에 띄네요.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오호. 네. 이게 그 이가 하얗면은 네. 아주 여성분들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꼭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가글을 한 다음에 네. 이가 다 그 임플란트가 된. 네? 아니 준비 뭐야? 준비가 안 됐는데 왜 해? 미안해. 다시 가.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다시 갑니다. 예. 자, 큐. 가글을 할 때 말이죠. 네. 통상 입안에 이제 고이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네. 입안에 고이는 네. 그것 때문에 곧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턱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입안 안에 네. 액세서리를 다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의 고통이 없습니다.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뭔 말이, 본인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를. 그냥 사 임마. 네, 어디서 사면 됩니까? 예, 국민마켓에서 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국민마켓에서 온라인 최저가로 만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분 혹시 김프로라고 최욱 씨는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하시는 분이죠? 뭐 스포츠 선수 하니까요. 네. 제가 명절 끝날에 네.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섭외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 가장 무명의 출연자를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이분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거라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네. 요즘 팟캐스트에서 김프로 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야, 이 무식한 놈들 김프로를 모르나 네.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의 이완배 기자의 지분이 제일 높고요. 네. 두 번째가 김프로, 세 그렇죠. 번째가 김엄마입니다. 아닙니까? 뭐 여기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요. 별일도 아닌데. 네. 여기 한번 물어보죠. 네. 김프로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들을 했더니 소리를 질러. 네. 이 정도로 네. 이쪽 시장에서는 네. 굉장히 뜨거운 분입니다. 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김프로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릅니다. 우리 김프로는 뭐 아시다시피 SBS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일을 했고요, 기자로. 네. 지금도 뒤져보면은 리포트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예. 배구 선수가 나와요. 배구 선수가. 배구 선수. 김요한 씨. 그렇구나. 엄청 예, 잘생긴 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김프로는 말이죠.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뭐 무슨 방송에서 맥주 방송하나 봐요. 왜 갖다 놨어요? 이거 뭐 시키지도 않은 짓을 이렇게. 아니, 그 뭐, 얼마나 할 얘기가